오늘 강의는 참고로 이 창업에 대한 시작을 다룰 뿐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이제 특강이다 보니까 이제 강사 본인의 스토리와 이제 강사 본인의 가치관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뭐 동의하는 부분은 이제 받아들이시면 되고, 아닌 부분들은 이제 걸러 들으시면 되고.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컨텐츠를 접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나를 중심에 세우고 이 중에서 내가 취할 부분과 취하지 않을 부분을 골라내는 게 그게 강의를 잘 듣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거 너무 당연한 건데, 자, 성장 그래프가 뭐죠? 당연하죠. 제가 당연한 걸 여쭤보는 게 아니라, 비트코인 해보셨어요? 비트코인에 제가, 이거 놀라운 거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때 여기 타요. 이오스 25,000원에 타가지고, 1,400원에 내리고요. 이 같은 사람도 드물어. 천정과 바닥을 정말 정확히 알고 있어, 나는. 저 엄청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와중에 저는 계속 사고 팔고. 이게 언제였냐? 모든 일이 있기 바로 1년 전에 저한테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원래 투자 같은 거 잘 몰랐어요. 저는 약간 저 좀 바보거든요. 약간 좀 공감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저희 회사 출근이 아침 7시예요. 7시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퇴근하면은 막 12시, 1시야. 그럼 잠자고 씻고 내일은 그렇게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생각할 시간 없이 막 살다가 그냥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동료 봤더니 보여주는 거야. 2천이 5천 되는 걸. 그럼 어떻게 돈을 안 넣어요? 그래서 전 주식도 한 번 안 해봤는데 갑자기 계좌를 만들고 그냥 이렇게 던졌더니 뭐야 이거. 저 벌어봤던 사람이에요. 이래봬도. 6천만 원 벌어봤어요. 네. 벌어봤었어요. 봤었어요. 근데 투자 시장은 원래 그래요. 죽기 전까지는 몰라요. 마이너스 7천이 결국에는 이제 제 투자 시장의 끝이고, 저는 이걸 제가 투자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투자가 뭔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저 지금도 뭐 사긴 삽니다. 근데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죠. 그때와는 달라요. 자, 이건 뭐냐면요. 제가 주식을 차트를 공부하다 보니까 차트가 꼭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면요. 굉장히 오랜 시간 고통을 겪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 해요. 여기서 너무 밟으면 안 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추세가 무너져. 막 이러잖아요. 왜냐? 급등 후에는 급락이 꼭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했다고 하죠. 그 은행이 왜 파산한 줄 아세요? 아시는 분? 그 은행이 코로나 때 돈을 많이 풀죠. 돈을 많이 푸니까 돈이 흔하니까 사람들이 예금 엄청 넣어요. 거기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에다가.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예치금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걸 가지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무슨 결정을 하냐면 제일 장기로 안전하고 내가 예대 맞으면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그냥 미국 국채를 그냥 몰빵해버려요. 근데 금리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미가 없죠. 이거 예금 금리는. 그러니까 돈을 빼기 시작해요. 돌려달라니까 얘가 사놓은 거는 10년물 채권인데 소문이 난 거야. 돈 몇 배 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뱅크런이 막 시작되니까 자 보세요. 그게 왜 망했죠? 급등해서 망한 거예요. 제가 왜 실력을 다지면서 성장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 모든 게 그렇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제가 말씀드린 공인중개사 하면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그래프가 이거예요. 자, 내가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막 강의를 4시간씩 들어. 책 막 엄청 살려. 그러다가 딱 한 달 뒤에 이 사람 보잖아요. 여기 있어요. 끌어올랐다가 확 식어요. 얘만 그렇게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렇게 다지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진짜로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건강한 기업들은 다지면서 올라가요. 한번 꺾였다가 조정 주고 이게 이제 작은 실패죠. 이 실패의 규모만큼 올라갑니다. 실패의 규모만큼 올라가고 이게 되게 세상 이치가 그런 것 같아. 여러분 아까 최근에 실패했다 파산. 근데 여기서 제가 말하는 실패는 뭔가를 남겼어야 돼요. 뭐가 남았나요? 저는 한번 플랫폼을 시장에 해보고 고객과 소통을 해보고 그 경험 자체가 엄청 잘 남았거든요. 그렇죠. 저걸 좀 더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피드백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은 당연히 남는 거예요. 경험은 당연히 남는 건데 그걸 통해서 내 안에 뭔가 강력한 메시지 같은 게 하나 남아야 돼요. 그거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실패는 그런 거예요. 일종의 뭔가 다지는 거죠. 근데 왜 사람들이 제대로 실패를 못 하냐고요? 우리는 제대로 실패하는 걸 겪은 적이 없어요. 아까 그 차트 보면은 이렇게 다지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다지고 올라가는 게 뭐냐면 내가 실패한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문을 아무도 안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약간 이건 약간 지금부터 이제 제 주관이 들어갑니다. 불편하실 수 있는데 저는 항상 좀 거시적으로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 우리나라를 봤더니 이게 제가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누구냐? 슈카월드. 그 친구
전 너무 좋아요. 인사이트가 너무 많아. 그 친구 알죠? 형님이죠. 그 형님 인사이트 너무 많아. 그리고 이걸 정리해서 저는 이제 통합해서 이제 한 단어를 저는 뽑아내는데, 저는 현재 시대를 대혼란의 수축 사회로 전 정의를 했어요. 자, 인구 줄어들고 있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랑 달라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때는 뭔가 대기업 들어가가지고 부동산 하나 사놓고 그거 원리금 갚다 보면 나중에 그 부동산이 나중에 내 생활연금 노후를 보장해줘. 이게 가능했던 시대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봤더니 38개국 중 36위래요. 근데 우리나라가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못 사나요? 여러분 먹고 있는 음식과 이게 뭔가 옷 이런 것들이 불편하나요? 안 그렇죠. 36위래요. 그랬더니 이거 슈카월드에 다 나오는 말인데, 한국의 불행은 경제적 성공을 위한 막대한 노력. 우리 한강의 기적이 뭐죠? 겁나 빨리 컸다는 거예요. 10%씩 막 갔다는 거죠. 다른 나라처럼 이렇게 밟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은 애초에 해방 이후에, 왜냐? 우리나라 특징인 거예요. 해방 이후에 바라볼 정답이 있는 거야. 제조국가로 성장한 일본, 미국. 그러니까 사람들의 필요가, 창의력은 필요가 없어. 지금 여기 나오죠? 세계 3대 제조업국가, 한국, 독일, 일본 중에서도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비스업이나 고부가 가치 사업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사업을 지탱하는 건 아직도 제조업이에요. 다양성이 없고 균질화돼. 교수님이 하는 말이죠. 궤도를 벗어나기 힘든 사회. 그러니까 저도차도 그랬던 거죠. 제가 그래도 이런 말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뭔가 경쟁 서열로 치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뭐 나쁘지 않은 대학 가고, 나쁘지 않은 직장 가고. 근데 여러분 제가 10년 딱 그렇게 애 키우면서 순수하게 500만 원 들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 10년 딱 지나니까 제 수중에 100만 원씩 쥐어짜면서 이게 딱 모았는데 1억이 딱 있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어요. 가라는 대학 가고. 그쵸. 회사 가서도 뭐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람들이 그게 더 스트레스 받을 때 간급이 있어. 외부에서 봤을 때는 야, 너 정도면 야, 네가 왜 막 이런 얘기. 살아봤어? 그쵸. 근데 이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 저도 삶의 질이 안 좋았어요. 저 되게 썩빌이라고 하죠. 썩빌. 그것도 서울 썩빌도 아니고 저기 인천에 있는 썩빌에서 이제 애 둘을 키웠거든요. 모기가 정말 말도 안 되게 올라와가지고 내가 정말 너무 그 삶에서 그 약간 결핍이 극대로 올라온 게, 우리 애들이 둘 다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굴까지 한 모기를 한 100대씩 물린 거예요. 집에 자는데. 그게 모기장을 사도 안 돼.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지하주차장 내려가가지고 그 썩빌에 그 모기들 하수구랑 막 싸우는데 와 죽겠더라고요. 여름엔 비가 또 셉니다.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었다. 겨울. 그 비 새는데 가가지고 와이프랑 나랑 뭐 물 퍼면서 웃었어. 너무 어이없어. 너무 어이없어서. 근데 그 상황에서는 웃는 게 최선이거든. 그래서 내가 장화사라 그랬지. 그러면서 야, 내가 저기 우리가 또 그 빌라가 또 약간 또 고기 구워 먹고 싶어서 막 테라스 있는 거 산 거예요. 테라스 배수가 안 되는 거. 오래된 빌라라서. 근데 옛날 빌라인데 그 젊은 신혼부부와 우리 전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또 나름 예쁘게 살아보겠다고 뭘 많이 한 거야. 난 거기에 속은 거지. 그래서 난 그 눈이 소복히 쌓이는 날 갔는데 다음에 눈이 걷어지니까 다 쓰레기인 거예요, 주변이. 아, 동네가 진짜. 거기서 5년 동안 우리 둘째까지 낳았죠. 차도 없었어요. 왜? 돈 모아야 되니까. 100만 원씩 받기 줬죠. 오늘 살았단 말이에요. 삶의 질이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 기간을 지나면서 제가 수많은 이제 저처럼 직장을 은퇴한 우리 선배들을 봤죠. 직장에 다 그런 분들 있죠. 나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해야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은퇴한 분들 제가 삼성 은퇴하신 분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분도 똑같아. 자, 우리나라 인구 비례 음식 숫자가 한국이 제일 높아요. 왜 그렇게요? 그냥 삼성을 다니든 LG를 다니든 아무 상관없어. 자기 일을 못 찾은 거야. 우리는 제조업이 압도적이고, 제조업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회사에서 어느 정도 우리는 빨리 정답 찾고 빨리 줄 세워서 빨리 네가 먼저야 비교 문화로 그냥 1, 2, 3, 4 끝. 근데 이 경쟁 문이 딱 끝나는 게 언제냐? 은퇴예요. 은퇴 시점 되면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아요. 뭐 대리든 과장이든 차든 평가 안 하고. 그 평가받는 게 너무 익숙한데.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은퇴하러 나와서 자영업 시장에 나와서 그렇게 프랜차이즈를 찾는 줄 아세요? 그게 편해. 질문하는 거 너무 싫어.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냥 시키는 거 빨리빨리 하는 게 최고거든요. 20년의 공포죠.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우리나라는 실패가 두려워 창업 못했다, 이게 비율이 되게 제일 낮아요. 그러니까 창업을 다 했다는 거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영업을 창업하는 걸 사업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이 뭐냐, 모순이죠.
그래서 제가 창업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20년을 채울 만한 본인의 일을 내지는 본인의 사업을 못 찾으면 창업을 당하는 사회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왜 실패하기 어렵냐. 이건 불편하실 수 있는데, 자, 우리나라에서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재테크가 답이다. 레버리지와 투기의 차이를 여러분 구분할 수 있어요? 나는 레버리지와 투기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자, 최근에 제 가장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 빌라죠. 빌라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신혼생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전세 이사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96년생이에요. 97년생인가? 전세가 없대. 근데 그런 사례가 주변에 심심치 않게 많아요. 왜? 그 친구들 전부 다 유튜브 보고 샀거든.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갭 투자를 해서 책임을 지면 갭 투자예요. 근데 책임을 못 지면 빌라방이잖아.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거는 그렇게 많이 사가지고 팔면은 부땡남이야. 팔면 부땡남, 못 팔면 빌라왕. 그리고 그 교육을 엄청나게 하죠. 잘 때도 돈이 여기 아까 말씀하신 거죠? 잘 때도 돈이 들어오려면 금융 문맹을 치료해 줄게. 재테크가 답이다. 두 번째, 일단 포르쉐를 타라. 요즘에 이런 거 많아요. 돈 플루언서 시스템. 그쵸? 일단 무료강의 쫙 풀고, 무료피드도 쫙 풀고, 그리고 사람들의 돈 버는 욕망을 막 자극하죠. 여러분, 교육과 다단계를 구분할 수 있어요? 교육과 다단계를 구분할 수 있다. 자, 교육은 가치를 강조해요. 고객을 강조해요. 다단계는 돈을 강조합니다. 만약에 어떤 화장품을 샀는데 내가 이 화장품이 정말 너무 좋아. 100만 원을 써도 돼. 그거는 비즈니스야. 근데 내가 이 화장품을 500만 원치 살 건데 이거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어서 사. 화장품에 돈을 썼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 돈을 썼어요. 그렇죠. 이거 구분해야 되거든요. 자, 우리나라가요. 충격적인데 거기도 수카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600건 사기가 발생돼요. 이게 가치관에 반영이 돼요. 자, 이거 대한민국을 글로벌로 놓고 비교한 거예요. 자, 왜 부자가 되고 싶냐고 물었더니 첫 번째는 세상의 큰 변화. 이건 뭐죠? 타인의 유익이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부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게 이 파란색 그래프고, 이 노란색은 나의 그런 거. 높은 소득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이 갭이 가장 큰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 우리나라는 줄 서 있거든. 안 중요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돼. 그 옆에 있는 사람들 거 뺏어오고 옆에 있는 거 있으면 빨리 사기쳐오고 해도 전혀 부끄러운 게 없어.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저스트 두일 이거죠? 이거 제 거 아닙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저스트 두일 오픈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이거 저한테 누가 제보해 온 건데 청춘 컴퍼니라고 농협, 자 불러드릴게요. 351-1192-229113 이걸로 입금하래요. 이거 아시죠? 어이가 없죠. 근데 우리나라가 되게 웃긴 게 여기 보세요. 여기도 나오죠? 우리나라는 이 사기 범죄 수익금을 환수하는 게 하늘의 별따기래요. 아직도 지금 전두환 대통령 댁에 자녀들이 직접 입으로 와서 고발을 하죠.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그거를 못 잡는 걸까요? 안 잡는 걸까요? 제가 이거 신고했습니다. 카카오 저기다가 신고를 했어요. 와, 내 아들 서류가 겁나 많아요. 제가 이걸 무릅쓰고 얼굴 막 다 했는데 되게 웃긴 게 유튜브로 인증하려면 얼굴을 까야 되는데 얼굴을 까면은 또 그게 개인정보법 때문에 얼굴 까면 안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방구야. 근데 또 카카오톡은 고객센터가 이게 안 돼요. 상호 이게 안 돼요. 또 챗봇이랑 또 시작해야 돼. 이거 제가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누가 뺏기로 마음먹고 속이기로 마음먹으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도 너무 많아요. 돈 벌기 쉽다고 말해서 돈 버는 사람들. 뭐 당구는 이래로 가장 쉬울 수도 있죠. 가장 쉬울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찐 실력자라면. 어떻게 아까 이렇게 다진 과정이 없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저기 초등학교 데려다가 이렇게 돈 벌면 되지. 사람이 성장하지 않고 달성되는 비즈니스적인 소득은 없어요. 근데 쉽다는 말에는 항상 뭐가 담겨 있냐면, 쉽게 나에게 돈을 다오. 이 교육을 받아봐. 넌 돈을 벌어. 일단 포르쉐를 타. 그리고 휴양지에 이렇게 앉아있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짜 성장을 부추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실패란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려면, 자, 이 말은 뭐냐면, 건강하게, 자,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쓰고 싶어요? 나 이거 너무 궁금해서 그래요. 뺏고 속이는 불로소득자한테 돈을 쓰고 싶어요? 아니면은 시스템 사업가들이 뭐냐면, 내가 잘 때도 가치를 누리는 고객이 존재하는 사업을 만드는 것. 자, 자신만의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가치를, 고객 가치를 창조하고,
그 다음이 또 어려워요. 수익마저 극대화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은 더 어렵습니다. 사람을 성장시켜서 주변을 변화시키는. 자, 아까 이거 뭐랑 똑같죠? 세상에 큰 변화를 주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왜 그랬다고요? 한가인 이적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진통이에요. 자, 여러분 어떤 세상에 살고 싶어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박스 하나 한번 봐보세요. 오징어 게임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공감을 많이 얻었어. 이 영화의 명장면은 그거죠. 내가 이 오징어 게임 막 끔찍하고 잔인하고 나갔는데 세상이 더해. 세상에도 오징어 게임인 거야. 밖에 나갔더니 다 뺏고 속이고 막 날린 거야. 주심 들어오고 막.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한 놈만 살아남아. 투자 시장에는 꼭 성공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까 실패 사례 얘기했다시피 꼭 뺏긴 사람이 있어요. 뺏긴 놈? 성공한 놈. 혹은 지금처럼 양적 완화를 많이 하는 시대에는 다 성공하는 것처럼 만만하게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지 않죠. 왜? 모든 사람의 주머니 속에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물가를 통해서 가져가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10억 부자가 30억 부자 되면 오 부러워요? 우리 주머니에서 다 나간 거예요. 그렇게 세팅된 세상에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영화 보셨어요? 이스케이프 룸이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 5명이 같이 오고 시작하거든요. 열쇠를 막 찾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삶의 경제적 자유, 너무 우리 삶의 돈, 나의 지위, 나의 위치는 어디지? 내 차는 뭐지? 여기에 갇혀 있으니까 이 열쇠 찾느라고 다 어느 단계 되면 탈락. 대학 못 가고 탈락. 대기업 입사 못하고 탈락.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우울감에 빠지죠. 우리나라 왜 결혼 못해요? 왜 자살률 1등이에요? 자기가 일단 이 세상에서는 안 중요해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근데 여기 보여. 이 친구가 뭘 하냐면 한 3번째 방에서인가 뭔가 깨달음을 얻는단 말이에요. 무슨 깨달음을 얻냐면 와 이거 열쇠 찾을 게 아니네. 열쇠 찾고 다음 방 가봐야 죽네 결국에. 왜? 이거 조작된 세상, 세팅된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게임을 이해를 해요. 아 내가 이런 곳에 있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고 갑자기 막 생각을 하다가 죽은 척을 해. 그리고는 이제 그 게임 설계자 이게 시체추로 돌아왔을 때 그런 유치한 영화인데 되게 의미하는 게 있죠. 어떤 사람들은 다 상자 안에서 빡짝찍을 할 때 몇몇 사람이 탈출을 해요. 저는 여기가 우리 박스라고 생각해요. 노동시장, 자영업. 다 여기서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 노동시장에 들어오는 것도 굉장히 복받은 애들이야. 때로는 어떤 애들은 튕겨나가듯이 여기로 간다. 어쩔 수 없이. 근데 일은 잘 돼. 이 되게 어이가 없는 게 제 주변에 돈 많은 애들은 대부분 저보다 학력이 낮아요. 제 주변에 저랑 비슷하게 학력이 괜찮고 좀 이렇게 똑똑한 애들은 그들에게 미안한데 다 여기 있어 아직까지. 다 여기 있어요. 근데 그들의 다음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들의 다음을 봤다니까요. 우리나라 은퇴한 사람들 사실 3천만 만났잖아요. 여기로 와요. 근데 이게 발전이 아닌 게 여기는 자신의 시간과 노동 가지고 돈 벌죠. 근데 여기는 자기 자본도 들어가야 돼. 어? 여기서 열심히 일하면 아웃풋은 숙련도나 전문성은 증진이 돼요. 근데 여기는 오면은 생존소득 이거 진짜 거의 평균일 거야. 그렇죠? 개인과 사회에 대한 아웃풋이죠. 그래서 여기는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 우울에 절망에 빠지냐면 내가 사라져요. 누가 저 평가하죠? 줄 세우죠? 부동산으로 계급화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뭘 샀냐가 훨씬 중요해. 내가 남이 모르는 정보를 누가 빨리 취득했느냐. 근데 여기로 오잖아요. 비즈니스가 뭐라고 생각해서 저는 돕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제가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가 이 사업 그나마 남들보다 조금 잘하고 있는 거는 그냥 썩어가는 거 살리고 그쵸? 고객들이 원하는 거 정말 짜잘한 거 못 맞춰도 정말 큰 거 굵직굵직한 핵심 니즈들 맞추고 여기는요 되게 이타적이어야 돼요. 타인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도 잘 알아야 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 그래서 여기는 사회도 중요하지만 나도 중요해. 근데 여기는 사회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증 걸리고 병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주간의 공통목표인데 이게 원래 제가 이제 신창사에서 강의하는 순서인데 이게 아이템을 선정하고 나면 입지 선정하고 계약하고 운영하고 자동화.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 운영까지 여기까지는 자영업 무대예요. 자영업은 뭐죠? 스스로 자자에 돌아간다는 거죠. 자기가 출근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사업장 만들어 놓고 출근해야 돼. 그런 순간이 다들 비즈니스 모델 초기에는 있어야 돼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은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한 뭔가 반복 생산이라든가 뭔가 사업화 내지는 기업화는 어렵겠죠.
그래서 반드시 요 자동화를 가야 되고 요 내용들이 훨씬 커요, 사실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고 깊이가 있는 내용들인데 오늘은 요것만 할 거예요. 아이템. 왜냐면 무엇을 할지가 우리 지금 그 무언가를 시작하려고 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8주 동안 아이템을 선정하고 두 번째 가설을 설정하고 팔아보기, 검증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서로 일단 제안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의 시야가 좀 달라져야 돼. 생활을 하시면서 계속 뭔가 창업에 한번 꽂혀보세요. 아까 제가 예를 들었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보고 전화 너 왜 그래? 나 원래 이런데? 이게 습관화가 돼야 돼요. 밥 먹으러 가서 그냥 한번 메뉴판 한번 쑥 훑어봐요. 여기서 주 메뉴가 뭔지를 살펴보고 제가 몇 개 팔릴까를 봐요. 테이블 개수를 세알해보고 메인 시간, 비메인 시간 봐봐요. 보인다니까요. 그러면서 한번 궁금증을 가져봐요. 그리고 저는 간혹 매장에서 진짜 밥 먹다가 그래요. 사장님 이런 거는 원가 얼마예요? 물어봐요, 전. 되게 황당해 하시거든? 근데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놀라운 게 우리나라 자영업자들 뭐 물어보면 되게 잘 알려줘요. 사장님 장사 잘 돼요? 아유, 말도 마. 엄청 잘 알려줘요, 진짜. 이렇게 물어보면 생각보다 보이는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안하고 가르치고 서로 추천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우리가 여기 모인 게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실패는요, 이거는. 그래서 총 5단계로 이제 오늘 진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을 바꿔야 돼요. 여기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가장 뭔가 새로운 걸 못하는 이유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왜 없냐면 내가 하던 짓을 반복하거든. 사실 시간은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 없다는 건 대부분 핑계예요. 일단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유튜브로 일단 저스트 둘도 봐야 되고 그쵸? 뭐 누구누구도 봐야 되고 시간은 있어 만들면. 근데 이제 만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사 갔어요. 회사 앞에 있는 저보다 먼저 나가서 회사 창업한 그분 옆에로 이게 지금 짐 싸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와이프고. 캐리어 싸가지고 제가 그래 당분간만 주말 부부하자. 도저히 이래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답이 없겠다. 자, 우리의 공간은 어떻게 바뀌죠? 이제 앞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로 바뀌어요. 나머지 날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돼요. 자, 일주일에 한 번은 자극을 받아. 그래서 보통 다 그래요. 이렇게 뭐 심장 뛰듯이 수일 한번 푹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 여기 안에서 뭐 각자의 협의를 해가지고 좀 추가적인 시간을 낸다던가 아니면은 제가 이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이거죠. 우리가 떨어져 있어도 데일리로 서로 뭐 하고 있는지는 서로 체크하고 동기부여하자. 뭘 했니? 오늘. 그래서 OX 피드백인데 이게요. 누구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진한테 말했는데 항상 X를 누적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 오늘 어제와 똑같았다. 그럼 X야. 그 누적시키다 보면 한 5번 하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저 이거 매달아 놓고 이거 제가 OX 쳤거든요. 이거 그래서 머리가 너무 큰데 어깨가 좁다 그래가지고 이거 당기려고 집에 걸어놨는데 이거 쉽지 않더라고. 이거 처음에는 이거 걸고도 한 2-3개 힘들었거든요. 저 이거 없이 이제 한 5개 합니다. 말도 안 돼. 저 엄청 뚱뚱한데 몸무게 나가는데 이제 뭔가 이게 올라가기 시작해요. 처음부터 그랬냐고요? 아니, OX 했어요. OX. 아주 심플하게. 진짜 하기 싫은 날에 만졌어, 그냥. 초반에.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래프 기억하세요? 막 딱 불타올라가지고 이거 달고 막 30개 하고 그 다음, 근육통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차라리 X를 누적시키더라도 처음에는 가벼운 습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톡 건들고, 만졌다.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성취, 자기에 대한 뭔가 자존감 회복 운동 같은 걸 해야 돼요. 우리는 일단 첫 번째가 자기 신뢰를 깨워야 돼. 자기 신뢰도 깨워야 되는데 두 번째는 결핍도 깨워야 돼.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내가 왜 2018년도까지 그러고 있다가 욕 같네, 죄송해요. 왜 그러고 있다가 19년도 돼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다른 사람이 돼가지고 막 달렸을까. 엄청난 결핍이었어요. 진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저는 확실한 거는 저는 없으면 안 써요. 저는 뭐 차도 최근에 바꿨거든요. 저기 탐구생활 나올 때도 저 카렌스였어요. 카렌스. 그것도 중고차로 산 거 한 7-8년 끌었나? 근데 이제 바꿀 수 있어서 바꿨어요. 바꿨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결핍이 어마어마했어요. 이거 4층까지 올라가는데 그 정수기도 안 사가지고 6병씩 물 양손에 들고 올라가고. 이거 머리 아직도 지금 제 머리는 저희 와이프가 해줘요. 이거 잘라준 거, 이거 파마해준 거 다 와이프가 했어요. 왜? 와이프가 미용에 취미가 있어서? 미용실 가는 게 아까웠어. 근데 이제는 한 4년, 5년 하다 보니까 이젠 제가 미용실을 못 가요.
내 머리를 가장 잘 이해하는 게 우리 와이프야. 그래서 이제는 돈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그리고 이제 샤워하기 전에 싹 잘라주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된 거예요. 근데 그런 결핍, 저는 견딜 수 있는데 진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와, 우리 애들 그 여름에 교회 갔더니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어디 좋은 데 놀러 갔다 오셨나 봐요. 좋은 데 간 적 없는데. 아, 너무 슬프죠, 그죠? 근데 그 둘째 애를 그 진짜 그 요런 애기 침대 줬는데 얼마나 조그매요. 완전 갓난 애기였거든. 근데 거기에 그 생각이 제가 어느 정도 화가 났었냐면 그 말도 안 통하는 무생물들한테 화염 방사기 알죠? 그거 여름에 그거 이러면서 막 밑에 막 결핍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결핍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내가 뭔가 되겠다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이 사업 시작할 때 한 3년 전이죠. 습관 밥 먹듯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난 이 사업 최초로 전국 단위를 해볼 거야. 진짜 계속 그 말만 하고 다녔어. 내가 이거 전국으로 직영점 만들어 볼 거야.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목표가 있는 게 어쨌든 결핍이에요. 결핍만 있으면은 결핍 활용이 안 되겠죠. 자, 두 번째 아이템 선정. 자, 아이템 선정이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업을 뭐 하게 된 거, 공교롭게도 여기에 모이면은 제가 하고 온 업이 이거다 보니까 이것만 관심 가지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근데 상관없어요. 해도 되는데 본인한테 맞는지는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상당한 고객 관리 노하우가 필요해요. 정신적, 정서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업이에요. 그럼 아이템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의 무기를 점검해야 돼요. 사업은 아까 그랬죠. 이게 투자나 이런 시장이랑 다른 게 사업은 한 해 한 번 이상 칭찬 듣는 강점으로 해야 돼요. 지금 공간 사업 뭘로 하고 있을까요? 아, 저는 되게 숫자에 능통합니다. 그리고 저는 원래 시스템을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거는 내가 누구보다 잘 만들 수 있겠다라고 확신을 했어. 한 해 한 번 이상 칭찬 듣는 거. 제가 강의하고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말 들었어요. 아, 너 말을 왜 이렇게 잘하니? 한 해 한 번 이상 꼭 들었어. 강의하고 있죠? 외부에서 봤을 때 인정해주는 커리어 뭐죠? 저는 사실 시행 개발 업무를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근데 외부에서 봤을 때는 도시개발 경력이 있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상권 출점을 7년이나 했어. 자영업자 그렇게 많이 만났어? 라고 인정해주는 커리어를 연결하면 아무래도 남들보다 기회가 열리겠죠? 그래서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 강점도 중요한데 주변이 당신은 이런 거 좋은 것 같아. 계속 이야기해주는 거, 외부에서 인정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필요로 관찰한다고 하는데 대중이 좋아하는 게 갑자기 막 뜰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그렇게 눈여겨봐요. 여러분 챗 GPT 최근에 몇 번 써봤어요? 한 번? 저는 요즘에 아침마다 챗 GPT랑 대화하고 출근해요. 챗 GPT를 계속 써요. 계속 써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걸 많이 써본 사람이 뭔가 이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제가 계속 강조했던 게 우리는 맨날 정답 교육만 받았는데 질문할 줄 모른다 그랬는데 이제는 진짜 질문만 중요해요. 이제는 어떤 질문을 하냐에 따라서 양질의 대답은 걔가 해줘요. 그래서 질문하는 게 훨씬 중요해지니까 주변도 이렇게 질문하면서 봐봐요. 저는 이런 거 많이 활용하죠. 강점은 있으나 수익 하나 했는데 사업화 못한 사람. 어떤 사람이죠? 마틸다가 그래요. 마틸다가 그 동네에서는 진짜 와 짱이다. 뭐 어떻게 배달로 2, 3천 버니. 근데 아침에 나와서 저녁까지 계속 커피 만들고 사업화를 못했죠. 그러니까 사업화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죠. 마틸다는. 그리고 대중이 좋아하는 거 이거 한번 봐보세요. 여기도 적어놨죠. 아무리 본인한테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내지는 본인이 좋아해도 주변의 필요와 만나지 못하면 비즈니스화 될 수 없어요. 이게 초보 창업자들이 많이 겪는 거예요. 제가 신창사 가보면 다들 그래요. 내가 개를 좋아해서 애견 뭔가를 만들어.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을 좋아해서 헬스 뭔가를 만들어. 아 좋아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로 가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그 헬스를 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 중에 너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한 가치가 뭔지라고 물었을 때 답변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시장 들어가면 그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긴 레드오션이었어. 이제 우리 사업자들은 보통 다 일반화를 해요. 최근에도 그런 거 많이 올라오죠. 파티룸 그거 해보니까요. 현실은요? 막 이러죠. 마치 자기가 겪는 현실이 모든 사람의 현실인 것처럼. 안 그래요. 사업 잘하는 사람들은 거기 어디에 들어가도 여기에서 보면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 헬스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그 한 가지 팀, 나는 다른 사람 줄 수 없는 요거 한 가지는 내가 강하게 있어. 라고 생각되는 걸 해야 돼요. 자, 이걸 우리 누나 사례예요. 이게 우리 누나 인스타인데 팔로워가 20만 넘었어요. 20만 넘었고 최근에는 그 손예진 나온 39 봤어요? 요 그림 우리 누나 그린 거예요. 이거. 우리 누나 그렸고 최근에 또 드라마 제안 오고 방송 작가들 막 지금 이제 드라마 이거 다 그리고 있어요. 글로벌 팬이 20만이에요. 자, 우리 누나 인스타가 원래 이랬느냐.
우리 누나 인스타 나중에 아티콘한테서 한번 궁금하면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최초의 그 글들을 한번 봐보세요. 우리 누나가 최초에 그린 그림이 이회수인가 그래요. 두 번째가 손흥민, 세 번째가 누구였지? 아, 우리 성경공부반 선생님. 누나가 그림 너무 잘 그리는데 사람들이 자, 그런 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거 보면 자, 나에게 별로 도움은 되지 않는데 기가 막힌 재능을 발견하면 박수만 쳐요. 박수만 쳐요. 근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걸 막 말하네? 바로 팔로우 박아야지. 지금 여기 가보면 BTS 깔려 있어요. BTS 인스타는 원래 많고 인스타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유일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나만의 유일한 스토리. 그림 그리는 사람으로서. 근데 유일한 스토리인데 뭐와 만났어요? 주변의 필요와 만났죠. 대중과 만났죠. 그때 터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발견할 때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 과일 위탁 판매에 대해서 이거는 된다, 하자라고 했던 게 작년이었고 근데 지금 중단돼 있는데 아니 최근에 그렇게 막 위탁 판매가 뜨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 온라인화 되지 않은 서비스가 뭘까? 대부분 전통 사업이겠죠. 제가 수선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 되지 않았다기보다 덜 된 거죠. 대부분 2세들이 갖고 있고 제품이 있어요. 온라인에 파는데 2세들이 정말 뭔가 온라인에 대해서 사고방식이 트여있다 그러면 바로 온라인에 됐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아요. 농장들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뚫어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든 네이버 밴드 댄스 팔아야 된다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막 뜨고 있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할 때부터 비용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힘이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두 번째,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정부지원 사업에 들어가면 대부분 이제 보증금 나오고 막 인테리비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그분들은 이제 보통 매장을 먼저 얻으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온라인에서 먼저 팔아보라 그래요. 스토어 하나 열어가지고 테스트해보는 거 일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인건비 절감이죠. 저 파티는 마찬가지예요.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운영하냐고. 저는 고용을 뭐 그렇게 안 해요. 저는 그냥 건당 프리랜서예요. 그럼 이제 프리랜서 언제든 그만둬도 되고 아무런 계약 관계도 없고 종속 관계도 없고 신용 관계가 없는 이 프리랜서를 어떻게 관리하냐가 핵심인 거죠. 그 프리랜서를 잘만 관리하면 내 직원처럼 잘만 관리하면 이 사업 되게 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매개 온라인 기고용 이거 세 가지는 지금 현대판 창업 시장에서 모든 진입 장벽을 다 넣어놨어요. 아무거나 다 해도 돼. 이 세 가지를 갖고 시작하면. 그래서 결정을 할 때는 저는 항상 세 가지 생각합니다. 수익성은요. 사람들 보통 돈만 생각해요. 그렇게 치면 직장이 최고야. 한 푼도 안 넣고 돈 받잖아.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투입된 것들의 효율성을 따져야 돼요. 시간, 에너지, 뿐만 아니라 기회까지.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 인해서 뭘 날렸는가? 그래서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회전 속도도 중요한데 요거는 좀 첨언을 좀 드리자면 자기가 자산 수준이 좀 낮다. 내가 지금 뭔가 돈이 좀 적다. 그러면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둘 다 중요하긴 한데 속도가 더 중요해요. 왜냐? 사업을 할 줄 안다는 가정하에서 빨리 돌아와야 그 게임을 또 하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규모가 달성되면요. 그때부터는 이 율이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이 말? 그 순서가 있어요. 초반에는 항상 나의 돈이 언제 안에 빨리 회수되는가. 그걸로 수익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따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속 가능성은 뭐 어려운 말 썼는데 본인에게 맞지 않는 너무 돈이 돼. 근데 저 공간 사업은 전화 받는 게 되게 핵심 업무거든요. 너무 돈이 되는데 전화 받을 때마다 막 고객이 싫어. 그런 호스트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전화 받을 때마다 막 짜증나. 안 해야 돼요. 막 두근거려. 막 밤에 전화 오면 막 두근거려. 안 해야 돼요. 자, 두 번째, 수익성이 좋으면서 지속 가능성이 좋기는 진짜 어려워요. 왜? 수익성이 좋다 그러면 이미 다 뛰어들거든. 그쵸? 다 뛰어들거든. 근데 수익성이 좋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가 있지. 전문직.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치과 의사야. 그죠? 근데 이 전문성에서 비롯돼요. 전문 분야는 남을 가르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전문직들은 되게 엄청 고임금 노동자라고 보면 돼요. 노동자, 사업가는 아니에요. 세 번째, 반복 가능성. 확장에는 수평복제, 수직복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이랜드라는 회사를 관찰하면서 느낀 거예요. 이랜드가 어떻게 컸냐면, 일단 브랜드 하나 만들어요. 보통 진짜 이 창업주의 생각이 저는 이게 맞다고, 이거 거의 제 유추예요. 틀렸을 수도 있어요. 그냥 저는 이 회사를 다니면서 계속 저분을 보다 보니까, 저는 그분한테 배운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1대1로 배우신 분들 많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 못 올라갔거든요. 배운 적이 없는데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배워요. 그래서 제가 교육은 수신자 부담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본인이 흡수하려고 준비가 되면 보는 걸로도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한테 막 때려 넣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가요. 100% 수신자 부담인데 제가 회사에서 배운 게 여기는 엄청난 복제와 확장을 거듭한 회사다. 제 용어예요, 제 용어. 어떻게 복제했느냐? 2편 반짜리 여기 이대 앞이죠? 여기 시작했죠? 그 브랜드, 잉글랜드란 브랜드를 전국에 막 깔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개 됐다 쳐요. 그러면 요 동일한 브랜드 모델, 언더우드 브랜드 따로 뭘 또 복사를 해요. 복사시킨 덩어리를 또 복사를 해. 깔았죠? 그럼 이거 다 남성복 캐주얼이죠? 여성복을 또 복사를 해요. 복종 복사를 해요. 네일을 복사를 해요. 아동을 복사를 해요. 자, 패션 다 먹었죠? 그 다음에 복제 끝에 뭐가 일어나냐면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 사업자에게는 확장의 기회가 나타나요. 수직 복제라 그러죠. 그 당시에 아울렛이 사양 사업이었어요. 우리나라 아울렛들은 입점 업체들 스스로 마진 경쟁 때문에 안 돼. 근데 지금 현존하는 아울렛 다 이랜드일걸요? 왜? 아니, 들어가 있는 컨텐츠가 다 자기 거예요. 그래서 일단 2, 3, 4층 여성, 아동 뭐 다 채우고 나니까 위에 봤더니 뭐가 있어요? 기분 나쁘게 남의 회사 외식이 들어와 있네? 애슐리 만들어? 자연 벌고 피자몰. 밑에 봤더니 하이퍼? 김스. 한 동을 다 먹었죠? 자, 이제 뭐 하겠어요? 이제 예상되죠? 또 이거 복제하는 거지. 되게 원리가 심플해. 복제하는 거죠. 복제해놓고 나니까 뭐 임대 들어가니까 짓고 싶죠? 건설. 짓고 나니까 리조트 사업 할 수도 리조트 사업. 먹고 놀고 다 하다 보니까 노는 것도 하고 싶다? 뭐 한강 이크루즈, 대구 이월드. 다 먹었네? 의식주 휴미락 막 이러고 다니잖아요. 그리고 나서 좁은 것 같아요. 중국 딱 갔을 때 중국에다 요대로 복사한 거예요. 빡 10조. 이게 다예요, 진짜. 근데 이게 쉬워 보이지만 아까 제가 처음에서 이야기한 자기만 성장해도 안 돼.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물려 나갈 수 있게끔 결국에는 아마 그 오너의 이 철학이나 이 지식이나 관점이 내려간 만큼 회사 사이즈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템을 정했으면 이제 분명한 목표를 세워야 돼. 그걸 뭐 가설 설정이라고 그래요. 분명한 목표. 저는 올해에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매장을 몇 개를 하겠다. 그리고 올해 내에 새로운 가업들을 이런 것들을 수행하겠다. 그런 것들이 연초에 다 정리가 돼 있어요. 왜? 정리가 돼 있어요. 피드백을 하니까. 못했으면 시간 때문에 못했는지 아니면 가설 자체가 잘못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가설 설정할 때는 이게 같이 들어가야 돼요. 리스크 분석, 실패 능력이죠. 돈, 시간, 에너지 플러스 기회. 이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돼요. 선명한 목표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게 숫자로 나와야 돼요. 저는 매장 오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여기 매장의 회수 기간 딱 알고 들어가요. 알고 들어간다? 아니, 내가 목표를 하고 들어가요. 그럼 다르겠죠. 달라.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하죠. 왜 달랐는지. 이게 생각보다 이런 게 많이 나왔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번에도 지금 건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지금 아예 바닥공사 다시 하고 있거든요. 보일러 배관 다시 깔고 있어. 예기치 않은 비용들이 막 나오죠. 그럼 저는 어떤 생각해요? 세팅할 때 예기치 않은 비용에 대해서 약간 버퍼를 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피드백해서 그 다음번에는 뭔가 정교해진다는 거죠. 예측이 정교해진다는 게 뭐가 좋으냐면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했을 때 기대값이 없으면 그 기대값이 무너진 것 자체를 몰라. 그냥 했는데 안 됐어.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담갔다가 도망가고 이거는 성장이 안 일어나요. 진짜 성장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랬는데 안 됐네? 봤더니 여기까지는 됐는데 여기서 잘못됐어. 그럼 다음에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 이걸 거듭할 때마다 사람이 잘하겠죠. 백종원 씨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백종원 대표님 보면 빼가 벗기면 좀 그러니까 추리닝 입혀가지고 여기 명동 한복판에 세워놓잖아요. 저는 10억 투자할 거예요. 돈 있으면 진짜. 영끌에서 투자할 거예요. 진짜 추리닝 입고 있는 대표님한테. 자, 더 본이 중요해요? 백종원이 중요해요? 보통 사업가들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통 한 가지 사업을 성공시킨 사람은 그 다음 사업도 성공시켜요. 왜 그렇죠? 이게 아이템 문제인가요? 레드오션? 블루오션? 시장이 좋아서? 안 그래요. 사람이 다져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되게 가설 세우고 피드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예. 밑에 연동비가 뭐예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매출식은 뭐 대충 이해되시죠? 이게 연동비라고 하는 개념을 제가 만들어낸 건데, 보통은 이제 고정비, 변동비만 생각을 하죠. 근데 고정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월세라던가, 뭐 이 업으로 치면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변동비는 뭐냐면, 뭐 내가 쓰는 만큼 나오는 거, 뭐 전기세 뭐 이런 거 얘기하겠죠? 단순하게 들어가면.
근데 연동비는 뭐냐면요. 이게 되게 재밌는 건데, 매출 발생 건마다 발생하는 거. 아니면 매출 발생 건이 아니라 특정 뭐마다 계속 무언가에 연동된 비용이에요. 공간업에서는 뭐가 있죠? 청소비, 건마다 발생하죠. 플랫폼 수수료, 건마다 발생하죠. 뭐 그런 게 연동비예요. 그래서 이 숫자들 중에서도 관리 포인트를 잡아낼 때 내가 관리를 언제 할 수 있죠? 이 고정비 언제 할 수 있어요? 이건 오픈할 때 할 수 있어. 시작되면 못해. 그럼 이거 처음에 이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협상의 기술이겠죠. 내가 원하는 숫자로 가려면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연동비도 마찬가지죠. 연동비도 이거 줄여놓으면 진짜 혁신적이죠. 왜냐하면 이게 누적되면 진짜 크거든요. 건마다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는 건 진짜 커요. 그 사람들이 뭐 카드 수수료 우습게 하는데 그 카드 수수료로 장사해서 지금 시총 얼마나 찍은 데가 비자 막 이런 데잖아요. 그 잔돈인데. 근데 그 잔돈이 크다니까요. 왜? 연동비라서 그래요. 그 사업자들은 이렇게 건마다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을 되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만약에 줄이잖아요. 이거는 구조적으로 줄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번 줄인 게 아니라 계속 줄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 누적 효과가 큽니다. 그 이제 매출식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아이템을 설정하고 선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그 다음은 뭐죠? 사업화를 위한 진짜 공부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업화를 위한 학습이라고 적어는 놨는데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자, 그 공간대를 예를 씁시다. 자, 공간대를 쳐요. 제가 최근에 막 답답해서 그랬죠. 유튜브 보고 막 창업하죠.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저는 주로 뭐 유튜브, 네이버, 구글링도 하지만 이거 챗 GPT, 요거 신묘합니다, 요거. 그냥 오늘부터 그냥 하루에 하나씩 물어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구독하는 것들이 있는데 밀리의 서재는 구독을 추천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저도 종이책을 선호하는데 생각났을 때 바로 볼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이 뭐 누가 막 유튜브 보다가 누가 책 추천하죠. 바로 보고 싶은데 밀리의 서재 대부분 있어. 제가 보니까 한 70%의 확률로 밀리의 서재 있어요. 그러면 저는 약간 책을요. 저는 그렇게 보면 작가를 존중해야 되는데 저는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 아니고요. 목차 보고 필요한 부분만 딱 읽고 보는 왜 비즈니스적이라서 그래요. 소설은 이제 맥락이 되게 중요하죠. 근데 밀리의 서재를 읽기 시작하고 이제 모든 게 빨라진 거예요. 인풋 속도도 굉장히 빨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01. 클래스 101도 마찬가지예요. 클래스 101도 구독하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구독하고 있는데 이거 좋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효율적으로 들으려면 내가 원하는 일단 이슈가 있어야겠죠. 지금 아이템 선정하고 가설 설정까지 왔죠. 그러면 가설 세우고 나면 필요한 것들이 있어.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공간 사업을 한다면 모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뭐 인테리어 영역인지 아니면 뭐 사업 구조화에 대한 영역인지 어떤 영역인지 내가 안 다음에 책을 볼 수 있겠죠. 마케팅 영역이란 마케팅 책을 볼 수 있고. 저도 왜 책을 발췌독을 하냐면 특히 비즈니스 관련 서적, 경제 관련 서적은 일단 장수가 나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장수에 상관없이 진짜 이거는 이렇다라고 느끼는 작가는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우리 드러커 선생님. 피터 드러커 선생님. 진짜 이거는 읽을 때마다 그냥 계속 진액이 나와. 그런 것들은 이제 수번 뭐 읽어야죠. 여러 번 읽어야죠. 그러니까 다회독을 한 책 갖고 여러 개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오는 뭐 예를 들어 뭐 트렌드에 관련한 책이라든가 부동산에 대한 책이라든가 뭐 이런 책들은 그냥 발췌독 하는 게 전 좋다고 봐요. 클래스도 발췌. 이거 우리 공인중개사 딸 때 그렇게 했죠. 공인중개사 딸 때 그냥 정답 맞출 강의 부분만 듣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에만 귀를 연다던가. 그 다음에 가짜 정보 필터링 해야 돼요. 들었는데 뭐 자꾸 막 예를 들어서 막 그 욕망을 자극하는 거 있어요. 욕망을 자극해. 이게 내가 지금 너는 가난해서 바보야. 쉽게 돈 벌 수 있는데 말이야. 욕망이 막 끌어올라. 이게 다 가짜예요. 믿고 그러세요, 진짜. 진짜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어떻게 이게 쉬울 수 있어? 쉽다는 거는 제발 쉬우니까 나한테 쉽게 이 얘기예요. 무조건 믿고 골라야 돼요. 성공 모델을 찾을 때는 고객 관점에서 서비스를 한번 써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창업한다면서 자기가 서비스 하려고 하는 상품 내지는 그 서비스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있을 거 아니야, 시중에. 근데 한 번도 안 써본다? 이거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 한번 써보면은 봐요. 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 치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응대하는지. 내가 고객 입장에서 이 예약을 할 때 어떻게 내가 어떤 것들을 누르고 UI가 어떻게 세팅되는지 이거 내가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한 번도 예약을 안 해본 사람은 모르니까 그런 설정을 해놓는 거야. 모르니까.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방법도 있죠. 저는 주로 저는 이렇게 생활이 만나는 거예요. 생활이 괜히 한 말 걸어보고. 여기 앞에 그 66가공 자판기가 하나 생겼죠. 무인사업에 관심 많아가지고. 이게 생겼더라고요. 전화해봤죠.
전화해보고 프랜차이즈 이거 가맹 이 번호도 남겨놨. 전화가 안 오더라고. 아 뭔가 이상하다. 없어졌더라고. 뭐 프레시 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면은 일단 호기심을 좀 남다르게 가지셔야 돼요. 혹시 그 안에 남들이 못하는 내가 어쩌면 도울 수 있는 뭔가 있지 않을까? 그거 발견하면 이제 그게 내 아이템인 거예요. 근데 되게 다섯 번째 되게 중요하죠. 실행과 피드백. 실행할 때 리스크 없이 실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이 코로나 시기 때 공간이 다 막혔잖아요. 이게 자가격리 사업이에요. 그냥 그 빈 공실 오피스텔에 가서 이게 사진을 찍어. 제가 했던 방식? 사진을 찍어. 그 네이버 피터팬의 방구하기에다가 해외에서 그때 입국하면 2주 의무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마침 인천에 주한점 있고 주한점 청소 아주머니가 일이 없잖아. 어떻게? 이탈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찍고 네이버 올렸죠. 이게 아마 선보증금 40에 월세 40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될 게 첫 방에 80이잖아요. 이거를 올렸더니 75에 2주를 예약했네. 그럼 나는 5만 원 딱 올려서 계약하러 간 거예요. 팔고 갔어. 팔고 계약한 거죠. 그 다음에 연결이 되면 계속 가고 연결이 안 되면 접고 했는데 계속 연결이 됐어요. 6개월 동안. 이게 몇 개까지 늘어난 줄 아세요? 이게 7개인가까지 늘어났어요. 6개월 동안. 얘가 한 2, 3천 벌었어요. 6개월 만에. 물론 이제 세팅할 때 고생을 했죠. 우리 같이 하는 친구도 있는데 막 밤마다 막 카렌스로 실어 나르고 이거 사실 이것만 보여주면 안 되는데 막 고무장갑 끼고 막 우리 와이프 막 곰팡이 닦고 그 오래된 집들이니까 청소는 해야 되거든. 그렇게 했죠. 자, 수익하기 전까지는 모든 과정을 가급적 직접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저 지금 뭐 한 번도 저는 빠데 이 표정 보이세요? 이거 괜히 철거해가지고 내가 이거 철거되는 매물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거 부천점인데 지금 보세요. 이거 막 전선 막 늘어져 있고 난리죠. 여기서 지금 열심히 또 페인트 칠하고 빠데질 하려고 막 이때 망설하는 것도 처음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일 줄 때 편해요. 본인이 하게 되면은 일 줄 때 이 비용이 얼마나 가치인지를 알아. 전 요즘에 현장 가서 일해주시는 분들 너무 고마워. 이 돈이 아깝지가 않아. 내가 해봤잖아. 와, 이 돈 받고 이 도장을 해준다고? 이 돈 받고 이 타일을 깔아준다고? 제가 아까 그랬죠. 비즈니스가 결국에는 서로 도움받고 그 도움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게 직접 해보면 이해가 확 돼. 와, 내가 진짜 이분들 아니면 사업 못하겠다. 그래서 프랜차이즈 위탁 관리 많이 하죠. 투자 형태의 창업이라고 부르는 것들 많아요. 돈만 들어와, 돈만 들어와. 차라리 자선 사업이라는 걸 믿어요. 내가 너한테 돈 줄게 하는 말을 믿어요. 제발 그런 거는. 최근에 그런 것도 있어요. 요즘에 항상 기억해. 우리나라 사기 1등 나라예요. 그런 것도 있죠. 뭐 1,000만 원 주면은 뭐 확정으로 뭐 10% 매달 주겠다. 저도 주변에 그런 얘기 심심치 않게 들어요. 이게 말이지 엄청 큰 회사 대표들이 말이지 단기적으로 이게 자금 위기가 와서 10%를 그 돈을 왜 나한테 얘기해? 그렇게 부자인 대표가 있다면 주변에서 찾지 그게 왜 나한테까지 와요?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건데 우리 이런 거 속아요. 그런 거 없어요. 직접 해야 됩니다. 가설각과 차이의 원인을부터 배우기. 가설과 차이를 기록, 분석, 예측,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실행을 하고 나면 뭐가 남아요? 결과값이 딱 나오죠. 근데 내가 섬세하게 내가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놨다 그러면 내가 차이를 기록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내 예측과 달랐네? 그러면은 이건 본인이 스스로 질문해야 돼요. 왜 달랐지? 왜? 제가 이거 웃긴 얘기지만 제가 사실 이 창업을 할 때 처음에 이게 모텔 대용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오피스텔에다가 막 진짜 모텔처럼 차려놓은 거예요. 변칙 모텔인 줄 알았어, 나는. 와, 근데 연인들이 가끔 오긴 하는데 돈이 안 되더라고요. 돈도 안 되고 막 진짜 한 4평 됐나? 거기에 막 8명씩 들어가고 했거든요. 난리가 나요, 진짜 막. 좁아가지고 거의 호흡도 힘들 것 같아. 자, 완전히 예측을 잘못한 거죠. 가설이 완전히 무너진 거죠. 바티룸은 그런 게 아니구나. 모텔 대용으로 했을 때 사업성이 없구나. 왜 내가 틀렸을까? 왜 일어나는지 분석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연인 타겟이 아니라 모임 타겟으로 진짜 그야말로 바티구나. 그래서 너무 작으면 안 된다. 이거 말고도 수없이 많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 앞으로? 최소평수 기준은, 여기서 최소평수 기준이라는 게 나왔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의 원칙과 기준들을 내 나름 정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돼요. 제가 이거 2월 11일 날에 어떤 모 사업을 종료하면서 제가 너무 분노가 막 차오를 때 이렇게 기록을 해야 돼. 한 줄이라도 남기려고. 분노가 막 차오르는데 내가 이거 한 줄 남겼어요. 모두가 우리는 되게 합리적이었어. 근데 이게 좀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밉더라고요. 원인 제공자가.
전 직장 다닐 때도 굉장히 성숙하지 못했던 게, 직장 상사들이 막 미웠어. 어떻게 저렇게 비즈니스를 치사하게 점주도 빼먹을, 막 그런 생각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상한 거지. 그들은 정상인이네요. 한 가정을 지키고 있는 가장이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와, 이게 구조적으로 그 사람들은 다 합리적이고 맞는 사람들이에요. 사상가는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바라보죠. 뭐, 좌든 우든. 근데 사업가는 구조적 모순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돼요. 이거 어떻게 풀지? 그쵸. 묘함한. 그래서 그거 이제 한 줄 남긴 거지. 23년 2월 10일 가장 최근의 기록이죠. 그래서 비즈니스는 잘 돕는 사람이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만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전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최근에 모님, AI 만드신 분, 그분이 왜 그런 일을 겪는지 그분이 항상 강조했던 게 돈만 보고 뭘 하세요 그랬어요. 그분이 가치관을 스스로 내세웠어. 맞아요, 그분. 신사 땡님. 그분이 항상 돈만 보고 뭐 하세요. 돈만 보고 뭐 하세요. 그 돈에 대한 욕망을 부정하지 마세요. 맞는 말인데 기본적으로 비즈니스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장착하지 않으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지금 결국에 뭐 때문에 무너졌죠? 사람들이 너무 유명해졌는데 너 뺏어갔잖아 이걸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은 뺏어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왜 우울증에 걸렸냐고요? 가만히 있는데 뺏어가니까 물가 계속 오르고.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그래서 작게 내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하나 샀는데 한 10억 벌 수 있어. 작게.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투자시장은 이 물을 나와야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성공했는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건강한 투자는 뭐냐? 건강한 투자, 저도 투자하거든요. 남는 돈으로 하는 거예요. 책임질 수 있는 내 돈으로. 레버리지를 쓰더라도 책임질 수 있는 레버리지를 쓰는 게 투자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 내가 만약에 이 자문자 대표 지금 금리 몇 프로까지 올라갈 수 있죠? 7%? 10%? 10% 올라가도 내가 버틸 수 있다? 그럼 투자라고 볼게요. 근데 내가 금리가 이제 한 5 갔는데 6 갔는데 막 휘청휘청 거려. 막 현금 다 빨렸어. 그런 직장인들 진짜 많죠? 커피 한 잔 못 사. 근데 막 자산은 많아. 막. 남한테 피해주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이야기, 불편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투자는 일단은 내가 충분히 남을 돕고 나서 나온 잉여현금으로 하면 망할 일이 없어요. 왜 망해? 부동산이 떨어진 적 있어요? 없죠. 그 시기만, 그쵸. 그 시기만 버티면 왜 못 버티죠? 왜 못 버티죠? 내가 못 질 일을 했기 때문에 못 버텨요. 비트코인 사도 된다니까? 제가 이더리움 9만원에 팔았잖아요. 안 팔아도 되는 돈인데, 700만원 딱 남더라. 근데 나중에 4억, 뒷목.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때 저 돈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당되는 수준에서 본인이 돈이 남았을 때, 지금은, 제가 어떤 강의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은 돈 지고 있으면 안 되긴 해요. 반드시 우리는 금융을 알아야 되고, 화폐 경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번 돈을 빠르게 자산과 교환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 빠르게 지나갔는데, 내가 번 돈을, 벌어서 남는 돈을, 근데 이게 달성되지 않는 사회는 이제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 모두는 본인 안에 가장 귀한 게 있다고 봐요. 백종원 대표님 제가 되게 존경하는데 지금 현재 백종원 대표님 되기 전까지 본인한테 일종의 전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본인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결국엔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인에 대한 믿음, 본인에 대한 미래의 구체적인 비전이 없는 사람이 거기에 운으로 갈까요? 그런 일은 없다고 봐요. 운으로 뭔가 내가 대박 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 능력이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투자 자산이 아닌가. 버핏 영상 최근에 세이노 개정판 나온 거 아세요? 거기에 추천 영상 보면은 버핏에게 어떤 꼬마가 질문을 해요. 교묘하게 돌려가지고. 앞으로 10년 동안 제가 투자해야 될 거 하나만 알려달라고. 젊은 애예요. 학생이에요. 버핏이 뭐라고 그러냐면 대체할 수 없는 사람이 되라 그래요. 너한테 투자하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생각하라 그래요. 그게 이 말이에요. 우리 잠재 능력 먼저 깨우고 일단 우리가 갈 수 있는 고기까지 간 다음에 이 자본주의 세상의 룰을 따르면 우리는 지속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항상 생각하세요. 급하게 가면 오랜 고통. 근데 차근차근 밟아가면 굉장히 행복하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이걸 마치겠습니다.